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 돈의 힘, 경찰 불송치 반복, 다 뚫고 법원까지 간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사기 행위를 반복하고 뿐만 아니라 비호 세력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특히나 그 지역 경찰서, 지역 경찰서 뭐 이런 데는 뭐 지역 경찰서, 파출소 이런 곳은 쉽게 포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 부정한 돈, 신도들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각종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종교 사기뿐만 아니라 각종 사기 수법들을 통해서 이 얻어낸 이 돈, 쉽게 번 돈이기 때문에 쉽게 막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돈이 경찰이나 또는 행정기관, 검찰, 변호사들 매수에 쓰여진다면 그 사회는 아주 혼탁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 돈의 힘 때문에 경찰의 고소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불송치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송치가 반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뭐 서울의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계속해서 진술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거기에다가 불송치, 증거 불충분이다 또는 각종 사유를 들어서 각하 처분을 내려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는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 종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억울하게 거기서 주저앉아야 되느냐, 뭐 경찰이 신도 아니고 이때는 우리가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 경찰서다 그러면 서울 강남 경찰서장 앞으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보내면 이 경찰서장은 즉시 검찰에다가 이 신청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파악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해라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안 수사가 떨어지게 되면 다행인데 또다시 검찰에서 불송치를 내렸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경찰과 검찰이 또 한패가 된다든지 또는 중간 변호사가 정관현관 유착이 가능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항고. 그리고 또다시 그 항고를 각하시킬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에다가 재항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재항고 해가지고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을 열어달라. 경찰, 검찰이 계속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을 열어달라.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하죠. 경찰에 갔더니 이미 변호사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경찰하고 굉장히 유착이 잘 돼 있다. 그러면 경찰이 그 변호사 입회하에 아주 유리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변호사하고 다툼을 벌이고 왜 당신이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진술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드느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기피 신청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감사실에다가 이 감사 요청을 해봐도 결국에는 같이 뭐 점심 식사 같이 하는 사이다 보니
결국에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직 경찰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를 해버리고, 또 검찰이 분명하게 경찰이 조서를 이 엉터리 조서, 그러니까 엉터리 조서로 보낸 것을 확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검찰을 동시에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로 고소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경찰이 또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경찰이 그 경찰을 불러다가 수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아주 이 정보기관과의 싸움을 이어갔던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병들고 늙고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은 절대로 여기서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법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저항하고 저렇게라도 저항하는데,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변호사 비용도 막대하고,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그냥 소송을 전개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심지어는 한 공산 국가에서도 제가 경찰, 검찰, 재판까지 가가지고 승리한 적이 있어요. 그 변호사들이 공산 국가에서 신뢰가 안 갔고, 그들이 도리어 저를 뭐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뭐 사형을 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들이 뭐 변호사인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거의 변호사인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공산국가에서도 뭐 경찰 조사,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승리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구나. 최근에도 제가 이 소송에서 변호사를 쓰지 않고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썼지만,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 그러면,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뭐 판사가 뒤집어 엎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적어도 조금의 양심이 있는 사회라면은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공산국가에서도 변호사를 쓰지 않고 제가 어떤 언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를 돕는 분이, 그분도 이제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나라 언어로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렇게 해갖고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도와주는, 명확하게 제가 못 알아듣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부분만 대동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의 돈, 이 부정한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이 심지어는 뭐 변호사들을 뭐 십수명 선임했다, 뭐 법무법인을 뭐 여러 개 선임했다.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 한 명 선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국선 변호사를 요청을 해야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익 변호사들이 가동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법조인들이 돈에 매수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가 완전히 썩게 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심이 천심인데 민심이 돌아서게 되면은 결국엔 버림을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법무의 영역은 절대로 시장경제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저자는 변호사를 뭐 8명을 선임하고 16명을 선임하고, 서민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한 명도 선임을 못해가지고 행정처리도 못한다. 이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고 결국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된다.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를
내가 바꾸지 못하고 또는 이런 사회에 저항하지 못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죽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 이 돈의 힘 경찰 불송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다 뚫고 법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쓰고 검찰에서 또 각하한다 그러면 항고하고 또 이 각하시킨다 그러면 재항고하고 또 각하한다 그러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해가지고 끝까지 파야 된다.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병들고 사회적 약자인 이러한 분들을 돕는 그러한 변호사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1,000원의 기적 아주 우스워 보일 겁니다. 1,000원 가지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냐 이런 아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0원의 기적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이 같이 움직여 나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